관절염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크게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대표적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노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고염증성 관절염이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와 관련성은 있지만 노화로만 다 설명할 수 없는 저염증성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염에도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크게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대표적이고요. 이 외에도 통풍 관절염, 외상성 관절염, 화농성 관절염 이렇게 발생 기전에 따라서 다른 관절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이 들어만 봤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 우리 일타 강사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퇴행성 관절염은 그 점진적인 관절 연골의 소실로 인한 2차적인 변화와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이고요.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활막에서 시작되는 원인 미상의 전신성 염증성 질환을 의미합니다. 오, 이 퇴행성, 류마티스 네. 이 둘의 대표적인 차이점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한마디로 콕 집어서 설명하기는 되게 어려운데요. 우선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노화 현상과 연관성 유무가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화 현상이요? 네네네. 오, 그렇다면 선생님, 이 발병 원인을 하나로 단정 지을 수는 네. 없는 거겠죠?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유전적, 환경적, 면역학적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면역 체계에 교란이 발생하게 되고 요거 때문에 이제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은 과거에는 이제 단순 노화 현상으로만 치부했다면 현재는 노화 현상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또한 비만이나 유전, 외상 등과 같은 선행 인자가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또 대부분은 퇴행성 관절염은 이 무릎에, 네. 또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에 생긴다고 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이게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손가락 관절에도 주로 생기긴 하지만 대부분 큰 관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릎, 고관절, 어깨 같은 큰 관절에 한쪽에만 생긴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작은 관절을 침범한다고 되어 있고 손가락, 발가락 관절 또는 손목 관절 같은 데 호발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주로 대칭적으로 왼쪽, 오른쪽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단계고요. 제일 왼쪽이 1기,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단계가 점점 더 진행하고 있는 엑스레이고요. 1기, 2기, 3기, 4기가 되겠습니다. 아, 4기가 제일 안 좋은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오, 이 뼈가 점점 더 어긋나기 시작하네요. 네. 이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엑스레이인데요. 네. 왼쪽이 무릎 사진이고 오른쪽이 손가락 사진입니다. 아, 퇴행성 관절염에 비해서 관절 자체가 심하게 망가지고 현저한 변형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관절이 많이 꺾여 있는 게 보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상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절 통증, 그리고 뼈의 돌출, 그리고 O자형 다리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관절 강직과 통증, 그리고 전신 피로감, 입마름, 안구 건조, 폐렴, 심막염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두 관절염 다 보존적으로 먼저 치료를 해보고 그게 여의치가 않을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절염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병입니다. 방치하지 마시고 빠르게 대처해서 극복하시길 바랄게요.